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시간입니다. 오늘 배원혁 성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이제 지방, 그리고 비만, 또 지방 흡입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진짜 주사만 넣어가지고 지방 탁 분해되고 그 뭐 분해된 지방이 뭐 이렇게 소변이나 뭐 땀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관심 갖게 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혁명이죠. 혁명인데 혁명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 준해 주사에 대해서 원리를 좀 알려주세요. 원리가 이게 지방 분해 주사라는 게 한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역사라든지 변천사가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의 성분이 네. 마켓에 나왔다가 사라지고 뭐 새로운 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아니, 그렇지 않아요. 게 아니에요. 1952년도에 그렇게 네, 오래전에요? 프랑스에서 메소테라피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지방 분해 주사는 1952년도 프랑스에서 창시된 메소테라피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뭐 좀 유명세를 타고 퍼진 시간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1950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다가 2000년대 초에 우리 여기 UCLA 그 내분비과 연구팀에서 네. 특정 물질을 갖다가 두 가지를 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용액으로 허벅지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네. 네, 얼마큼 놨냐면 매일 일주일에 5번.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사를 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허벅지에 그 둘레를 재보니까 많이 좀 줄었어요. 감소가 된 거를. 그래서 그 연구 발표를 하자마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유독 한국에서 이게 많이 그 유행을 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로 번져서 따라가는 추세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라이폴라이시스랑 네. 라이포 디솔브라는 이름으로 뭐 메디컬 스파라든지 다이어트 클리닉 같은 곳에서 네. 자주 시술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요새는 이제 뭐 한물간 그 시술법이 돼버린 게 FDA 승인도 못 받았고 그리고 효과가 미비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부작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네. 없어져 버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1세대 지방 분해 주사인 거죠. 1세대예요. 메소테라피에 기초한 1세대 지방 분해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세대가 이제 PPC예요. PPC. PPC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사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리포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이 또한 1959년도 독일에서 개발된 간병변을 치료하는 보조약품에 기반을 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계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모라이어 캐리가 네. 이 주사를 맞고 몸매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잘못 알려진 거긴 한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고 사진을 보면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사진을 보면 이 요요 현상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 적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시술을 뭐 지방 분해 주사보다는 성형 시술을 받았구나. 다른 거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방법도 미국에서는 그 부작용이 많아서 뭐 조직이 괴사가 된다든지 주사 맞은 피부가 이렇게 꺼져서 함몰이 된다든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가 됐어요, PPC가. 일단 그 말씀은 지방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부가 함몰된다는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지방뿐만 아니라 뭐 거의 다 녹여버리는. 아. 그리고 골고루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위는 빠지고 네. 어떤 부위는 남아있고 네. 울퉁불퉁해지겠네요. 그리고 혈관까지 다치게 해서 뭐 혈관 순환이 안 되니까 조직이 피부가 괴사가 오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금지가 됐다고. 미국에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2011년도에 사용 금지가 됐어요. 네. 그럼 그 전에 이게 사용됐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위험하네요. 네. 그러면 더 개선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PPC가 나온 그쯤에서 이제 카복시 테라피라는 게 또 그거 나왔거든요. 유명했죠. 제가 네. 기억할 정도면. 그래요? 네. 그렇구나. 들었어요, 그냥. 카복시. 카복시 테라피는 뭐냐면 이제 뭐 링겔 주사로, 소위 말하는 링겔 주사로 뭐 지방을 녹이는 용액을 주사하는 게 아니라 카복시 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거거든요. 그걸 집어넣어서 그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그 효과인데, 네. 이 또한 효과가 미비하고 뭐 여러 번 반복된 시술을 해야 되고, 과하게 하다 보면 뭐 이 이산화탄소랑 뭐 노폐물이 몸 체내에서 축적이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부작용이었고요. 이게 카복시가 유명해진 이유가, 대표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는 이유가 이걸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네. 카복시 테라피 하면서 프로포폴, 소위 우유 주사를 하다가 유명세를 문제가 돼서, 그래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카복시 테라피를 하려고 프로포폴을 맞은 건지, 프로포폴을 하려고 핑계를 댄 건지. 별로 효과도 없는 카복시 테라피를 반복적으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카복시도 일반 대중에게 시술이 됐었는데 그렇죠. 금지가 된 상태예요? 아니면 효과가 아니에요. 없어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뭐 좀 뜸하긴 한데요. 금지가 하긴 해요.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효과는 그렇게 권할 네. 만큼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제가 뭐 이베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카복시 그 기계를 네. 판다고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 연예인 얘기도 연예인 얘기지만 미국에서도 이 광고한 데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로 쳐야죠. PPC나 그렇죠. 카복시는. 네. 3세대가 또 나왔습니까? 이게 3세대 비만 주사는 HPL이라고 그래요. 네. HPL, 일명 지방 파괴 주사. 뭐 거창하죠. 강렬한데요. 맞아보고 싶은데요. 네. 다른 주사는 PPC라든지 네. 뭐 카복시도 그렇고 어떤 성분을 쓰는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뭐 PPC는 사용 금지가 됐지만 네. 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지는 알아요. 근데 HPL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HPL은 지방 세포막을 분해하는 성분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뭘 집어넣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3세대 주사, HPL 주사를 맞아갖고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 의사들은, 대부분의 시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뭐 고유의 그 레시피다. 물질. 복합 레시피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뭐 발전해가지고는 겨우겨우 이제 그 성분을 분석해 보잖아요. 아무 성분도 없어요. 그냥 지방 분해하는 성분도 없고, 비만 치료로 승인을 받아 있는 성분도 없고. 그럼 사기잖아요. 네. 그런 물질이 그래도 FDA 허가를 받아서. 그냥 뭐 생리식염수에다가 뭐 마취약에다가 그 다음에 하이로니데이즈, 저번에 필러 할 적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뭐 시술자 마음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갖고 칵테일 주사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기를 뭐 지방 파괴 주사, 걸그룹 주사, 무슨 조각 주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그냥 의사들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 HPL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HPL이라는 거는 시술 방법이에요. 네, 시술 방법이 저용성 뭐 물질을 갖다가 뭐 삼투압을 해서 뭐 그러니까 보톡스처럼 무슨 딱 어디서 나온 그런 제품이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고 시술 방법을 하는. 정말 장사해 먹으려고 만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2세대 때 사용이 금지됐던 PPC 있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피부가 확 꺼지는 거 보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변형시켰군요. 네, PPC를 넣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넣는데, 그런 말은 안 하죠. 일반 그 시술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 정도라면 HPL은 어떤 뭐 기관에서라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제품인 그 시술법입니다. 지금도 그럼 이 시술법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HPL은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족보 있는 애가 아니네요. 그렇다고 HPL이라고 안 할 거예요. 다른 이름을 또 뭐 쓰겠죠. 걸그룹 조각주사 무슨 뭐. 아니 여기도 이런 지방 분해 주사를 광고할 때 보면 꼭 한국 연예인을 거론을 해요. 그래서 뭐 레드카펫 가기 뭐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아니 성형외과에서 말고 네. 이런 거 시술하는 왜 메디스파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다 하는 얘기가 뭐 레드카펫 밟기 뭐 얼마 전에 누가 맞았던 주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강남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쏠깃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타이틀들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주사가 있나요? 제 끝으로 4세대 주사인데요. 카이벨라라는 제품이에요. 네. 디옥시콜릭 애시드고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인데도 이름을 바꿔갖고 벨카이라라고 해요. 네. 카이벨라, 벨카이라.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턱 밑에 그 축적된 살을 갖다가 녹여준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FDA 승인이 됐다니까 조금 그래도 믿음이 가는데요. 그리고 저도 유일하게 사용하는 지수라는 지방분해 주사죠. 이 카이벨라를 네.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죠. 어때요? 결과가? 이것을 만든 회사가 네. 다 아시다시피 엘러겐사예요. 야, 또 엘레겐이네. 네, 보탁스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보탁스는 주름 보탁스. 네. 뭐 전부 다 그 효과가 입증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카이벨라는 비만 보탁스, 네. 지방 보탁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제 혁명이다. 혁명이다. 우리 힘들게 그 지방 흡입 안 해도 그냥 주사만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눈, 코, 뭐 유방, 뭐 딴 거 하면 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그 성형외과 전문의 학회를 갔는데 뭐 수백에서 수천 명이 오거든요. 올해는 뭐 불행히도 캔슬이 됐죠. 못 열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서 이제 그 거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카이벨라가 나오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네. 카이벨라 쓰고 효과에 만족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거든요. 수천 명 중에서 딱 한 5명이 손을 들었고요. 아, 그래요? 저도 손 안 드셨겠네요. 손 안 들었죠. 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통계에 의하면은 비수술적 그 미용 성형 시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시술법으로 5명을 뒤집어 쓴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거예요. 예, 그게 카이벨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네요. 의사 선생님들도 시술하면서도 이거 효과 없는데 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많이 권하지 않았던 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맞았는데 너무 좋으면 주변에 정말 구전으로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게 워킹은 해요. 효과는 있긴 어느 있어요.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지방 분해 주사가 그 자기네들의 효능을 어필을 하고 선전을 하고 비교를 할 적에 기준으로 드는 게 지방 흡입술이잖아요. 네. 그럼 지방 흡입술에 비해서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카이벨라는 그냥 수술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주사 맞는다는 거. 예. 그리고 주사를 갖다가 어떻게 맞냐면 이 턱 밑에 시술할 적에 이 그리드를 이렇게 모양을 뜨거든요. 모양을 뜬 다음에 1cm 간격으로 주사를 계속 놓아야 되는데 대략 20번에서 50번 정도를 턱 밑에 주사를 놓게 되는 거죠. 마취 없이. 마취할 필요 마취를 해봤자니까. 마취하는 것도 주사를 하면 아프거든요. 물론 바르는 마취 연고는 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나면 회복이라도 빠르면 되는데 표시가 안 나고 부어요. 붓는 게 그냥 두꺼비만큼 부어요. 이렇게 부어갖고 빠지는데 한두 달이 걸리거든요. 점차적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빠지고 나면 부었던 게 빠지고 나서 이제 살만하다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진짜로 지방이 빠져갖고 기분이 좋은 건지 그냥 기분이 좋아지기는 해요. 네, 그냥 부었다가 싹 없어지니까. 근데 효과가 그렇게 권할 만큼 그렇게 있는 효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아직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그럼 하세요?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환자한테? 아니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
어디서 뭐 선전을 보거나 듣고 나는 꼭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방 흡입은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FDA 승인 받은 그 시술법으로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 뭐 성형외과 이 보드 이 전문의에게 들은 이 지방 분해 주사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그냥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권할 만한 또 그렇게 뭐 해볼 만한 시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10명 중에 제가 시술 10명을 하면 한 3명 정도는 만족을 해요. 만족해요. 네.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이제 다 뭐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뭐 하나 여쭙고 싶은데 네. 또 광고에 보면 지금 뭐 주사 얘기를 했지만 주사 말고요 뭐 고주판지 초음판지 무슨 레이전지로 이렇게 배 이렇게 문지르면 또 살 빠진다는 거 있어요. 그거 하세요? 안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예, 뭐 잘 알죠. 어때요?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그 칵테일 주사, 네. 뭐 여러 가지 성분 섞어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주사를 놔갖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다 하다 못해서 이제 지방을 어떤 식으로라도 못 살게 굴어서 빼겠다는 집념하에 네. 이제 태워 죽이거나 얼려 죽이는 두 방법을 쓰는 거죠. 아. 태워 죽이는 방법이 웜 스커프팅이라고 하고요. 그게 다이오드 레이저는 아니지만 다이오드 레이저라고 부르죠. 다이오드랑 아니면 고주파. 그래서 그 온도를 43도에서 45도, 섭씨 45도 정도로 가열을 해줘요. 말 그대로 뜨겁게 해서 지방을 녹여요. 녹여버리는 거죠. 네. 뭐 반복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효과가 미비하니까 축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부작용으로는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얼려 죽이는 방법이 코골 스커프팅이거든요. 냉각 지방 분해술. 이렇게 말 그대로 지방 축적 부위를 차갑게 해서 얼려서 얼린 다음에 그 지방을 어떻게 해요? 언 지방을? 파괴가 돼서 이제 뭐 저절로 흡수가 돼서 뭐 분해돼서 나오는 그런 논리고요. 한 번에 뭐 25%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나마 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효과가 만약에 나타나도 효과 지속도는 20개월 미만. 그러니까 또 반복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벨라만 해도 차라리 뭐 10명 중에 3명은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저렇게 할 거면 그냥 지방 흡입을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얼려 죽이고 뭐 태워 죽이고 이런 것도 그렇게 별로 표시도 나지 않는 걸 갖다가 저 아프고 계속 반복돼서 저런 수술을 받을 거면 그냥 지방 흡입술을 하지 왜 굳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 네. 공중파잖아요. 네. 거기에 이거 고주파로 하는 거 그게 처음 들여오셨는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잘 얘기를 해드려야 자기도 좋으니까 또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클리닉으로. 네. 그래서 했어요. 본인이 직접? 네, 제 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야 제가 정말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끌려갔어요. 네. 근데 시작할 때 재요. 시작할 때. 그러고 한 다음에 재요. 근데 제 생각엔 여러분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는 약간 좀 느슨하게 재고 끝난 다음에 약간 꽉 쬐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자 물론 우리 배원혁 원장님 개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지난 3편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자연적으로 식단 조절하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안 되실 때는 이 새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편 걸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